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인설트 말고 새로운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방식이 바뀐다라고 해도 인설트 문 자체는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인설트 into 아티클까지는 고정입니다. 뭔가 데이터를 추가한다, 삽입한다라고 했을 때 insert into article 테이블명 오는 것까지는 고정이고요. 이 뒤에 우리가 원래 set이라고 해서 내가 세팅한 대로 라고 하며 컬럼과 값을 1대1로 매칭시켰죠. 근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라 괄호가 올 거예요. 괄호가 올 거고 이 괄호에는 뭘 적어줄 거냐면 origdate, title, body, 그 다음에 닉네임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컬럼들을 명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이제 뒤에는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더 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괄호, values 뒤에 있는 괄호에 들어갈 애들은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hit을 값을 부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지만 명시를 해서 원하는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앞에 5개의 컬럼 명시했고요. 뒤에 5개의 값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면 얘는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요.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조회를 해보면 결과가 잘 들어가 있죠. 아이디가 7번인 이유는 우리가 아까 테스트한다고 몇 번 더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7번인데 여러분들은 7번이 아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넣고자 했던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자, 한 줄로 썼더니 읽기가 조금 불편해요. 물론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인설트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도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당연히 하겠죠? 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컬럼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값 쭉 나열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세팅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인설트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걸 배우고 나면은 인설트 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배운 건데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는 이 괄호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를 남겨놓기 위해서 밑에다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얘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바로 밸류스가 옵니다. 이거는 뭐 하긴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줄바꿈을 또 별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사라진 부분을 보면 내가 데이터를 넣고자 했던 컬럼이 사라졌죠. 자, 이 방식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다 넣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실행시켰을 때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하냐? 아티클 테이블은 지금 가지고 있는 컬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근데 값이 5개밖에 없죠. 그러면 개수가 안 맞아 라고 합니다. 컬럼의 개수가 맞지 않아. 밸류, 네가 넣고자 하는 그 값의 개수와 맞지 않아 라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자 할 때는 PK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려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값을 따로 명시를 해서 넣어줘야만 해요. 지금 7까지 들어와 있었으니까 8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야 됩니다. 얘는 줄바꿈을 보통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방식으로 쓸 땐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설트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셋이라고 하는 방식이 제일 직관적이고 간편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1대1로 매칭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을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id의 값은 오토 인크리먼트가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딜리트로 데이터를 지운다고 해도 얘는 남는다라고 했어요. 기록이 남아서 다시 글을 썼을 때 그 다음 번호로 글이 써진다, id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복구할 인설트를 먼저 좀 써놓을게요. 값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제목, 내용 하나, 그다음 무명, 그리고 hit은 0이었죠? 이렇게 한 줄, 그 다음에 2번으로 한 줄,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이걸로 데이터를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백업을 위해 살려놓은 거고, 자, 딜리트 쿼리를 사용해서 아티클 테이블을 그냥 지워볼 거예요. 그냥 지워요. 자, 제가 조건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웠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4개를 다 지우겠죠. 실제로 이 녀석은 실행시키고 나면은 다 지웁니다. 조건이 따로 없었으니까 특정 데이터만 지워라 한 게 아니니까 다 지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얘를 하면 id가 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블럭 씌운 쿼리를 실행을 하면 id가 몇 번을 가지고 태어나요? 1이죠. 왜 1이에요? 우리가 1을 넣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실행하면요. 얘는 id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증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하면요. 2가 될까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고 성공은 했습니다. 당연히 성공을 하는 건데 조회를 해보면 얘는 9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그 다음 번호로 추가가 된다. 인설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실행했을 때 1로 들어갔던 이유는 1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값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디폴트도 마찬가지. 걸려있다 그래서 값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고자 값을 안 줘도 될 때를 만들고자 처리를 했던 거지 아예 값을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당연히 중복된 값을 주려고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오토 인크리먼트는 실제로 기억을 한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또 다시 지워볼게요. 지워낸 다음에 이걸 인설트를 추가를 하면 이제 10번 글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처음부터 1번부터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지웠다가 다시 추가해도 1부터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테이블을 지웠다가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테이블을 지웠다가 다시 만들면 그 테이블이 기억하고 있던 마지막으로 증가됐던 오토 인크리먼트 번호도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자체를 아예 삭제했다가 다시 크리에이트로 만들어내면 얘는 1부터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운다라는 건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도 같이 지운다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번거롭죠. 우리가 쿼리를 깔끔하게 딱 짜서 보관을 해놨던 상황이 아니라면
아예 지웠다가 다시 만드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위로 올라가서 크리에이트 하고 뭐 컬럼 추가하고 이런 거 찾아가지고 다시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넣어야 정상적으로 1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불편하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편하게 이런 거 안 해도 1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자,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제가 메모장에 썼기 때문에 대문자로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키워드라서 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워드로 변합니다. 대문자로. 자, 이 녀석을 실행을 하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려요. 결과를 보면 데이터가 지워졌죠? 테이블이 지워지거나 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지워졌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추가하고 보면 1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딜리트로 데이터를 지우는 것과 트렁케이트로 데이터를 지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토 인크리먼트가 기억하고 있는 그 값까지 같이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게 트렁케이트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하나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는 가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얘는. 왜 안 되겠어요? 테이블 자체를 초기화시킨다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걸 함부로 한다?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딜리트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얘는 더더욱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만 알려드린 거고 다시 한번 아예 깔끔하게 비워낸 다음에 데이터 없게 만들어주고 1번, 2번 데이터 추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추가하는 것까지 그럼 현재 우리가 문제 풀던 상황까지는 그대로 왔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추가하는 거. 자, 이번에는 그냥 셋으로 하죠. 방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insert into article set reg date now 타이틀에 제목사 바디에 내용사 닉네임에 홍길동과 히트는 55네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붙여넣기 해주고 이 내용만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 하나 더 복사해서 이거는 여기를 바꿉시다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줘야 데이터가 추가가 될 거니까 3개 이만큼 다 실행을 시켜주고 하나밖에 아하 세미콜론이 안 찍혔네요. 자, 이렇게 해준다면은 데이터가 총 6개 들어있게 되겠죠? 원래 2개였다가 우리가 4개를 추가한 셈이니까 자, 이 상태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얘가 10이 아니라 100이었군요. 그럼 마지막 데이터만 하나 히트를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셋 히트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래요. 자,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1, 2, 3, 4, 5, 6 순차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뒤만 볼게요. 자, 100 제일 많죠. 그러면 이 녀석 하나, 그 다음에 55 제일 많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이 녀석 하나, 그 다음 10 두 개가 같은데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3개만 보여달래요. 그죠? 자, 이거 할 겁니다. 그러려면 select
일단 어떠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select예요. insert, update, delete는 결과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넣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거고, 결과를 보기 위한 건 다 select입니다. select로 할 건데, 컬럼에 대한 건 명시가 따로 없으니 별표 넣어줄 거고요.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줘야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이런 데이터들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쿼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조회를 하면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조회하면 될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조회수가 가장 많은이에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정렬을 사용할 겁니다. 오더바이라고 하는 오더바이 절,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얘가 쿼리에서 정렬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셀렉트 쿼리를 날릴 때, 실행할 때 오더바이라고 하는 이 구문은 정렬 부분을 담당한다. 얘를 어떻게 쓰냐? 일단 키워드 명시하는 거고요. 이만큼의 키워드가 한 세트입니다. 오더, 바이 따로 쓰는 거 없어요. 둘이 같이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써준 뒤에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얘는 힛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뒤에 힛이라고 하는 이 컬럼을 가지고 정렬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정렬할지를 안 적었죠. 그러면 얘는 기본으로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ASC는 어센딩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오름차순합니다. 그러면 힛 컬럼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0, 2은 같죠? 10, 2도 같죠? 그쵸?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냐? 둘이 값이 똑같은데? 그럼 얘네들이 막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정렬은 한 개의 컬럼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여러 개의 컬럼으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아리지에이트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타이틀 같은 걸로 뭐 정렬을 해보겠다. 생략하면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ASC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ASC 말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DESC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디센딩, 이거는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다른 거죠.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얘는 이제 결과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얘는 같은 거는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제목 부분을 봤을 때 아까는 얘네 둘은 어쩔 수가 없죠. 둘이 똑같으니까. 근데 얘네 둘을 보면 아까는 3, 5였어요. 근데 지금은 5, 3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녀석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이 정렬한 그 데이터 순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두 번째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뒤틀리진 않아요. 먼저 정렬이 된 기준이 뒤틀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얘가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다음 기준이 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림차순으로 갔기 때문에 큰 게 먼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은 여러 개로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로만 한 상황이었잖아요. 힛이라고 하는 컬럼으로만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PK는 언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로 정렬을 한다. 근데 이 녀석 지금 정렬이 언급이 된 거예요. 됐지만 값이 같은 이 상황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그 두 번째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 2, 3, 5, 4, 6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id DESC로 바꿔버리면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는 그대로지만 여기가 바뀌어요. 실제로 이 id 컬럼이 ASC 기본으로 생략되어 있는 이 오름차순으로
두 번째 기준이 잡혀 있던 거예요. 왜? 얘는 PK니까. 정렬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PK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많은 거부터예요. 그 말인즉슨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겠죠. 이러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3개만 보여달래요. 3개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부터 써왔던 리밋 3 이러면 3개만 나타나겠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셀렉트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를 한번 읊어보자면, 자, 업데이트 쿼리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셀렉트 쿼리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작동을 하냐. 일단 셀렉트를 먼저 하지 않아요. 얘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냐면 얘부터 해요. 아티클 테이블을 일단 가져와요. 가져와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단 아티클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뒤에 조건들을 봐요. 여기에 뭐 where가 있거나 뭐 정렬이 있거나 리밋이 있거나 이러면 얘네들을 먼저 봐요. 그래서 지금 정렬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렬을 먼저 합니다. hit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순서를 막 뒤바꿔요. 그리고 나서 리밋으로 잘라내요. 그리고 셀렉절에 있는 컬럼들을 실제로 조회하면서 결과를 뱉어요. 셀렉트가 실행되는 순서는 이래요. 지금은 아직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셀렉트 쿼리에 더 살이 많이 붙기 시작을 하면 이 순서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렬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얘도 보여주는 거니까 셀렉트고요. 그 다음 뭐 컬럼에 대해서 명시된 게 없으니까 별표, 그 다음에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할 건데, 자, 얘는 조건이겠죠? 작성자명, 닉네임이 자, 이렇게 제가 조회를 하면 이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얘는 닉네임이라는 컬럼이 홍길이라는 값과 일치하는 녀석들만 가져오겠죠. 그러면 없네요. 데이터가 안 나오겠네요. 홍길만 들어있는 녀석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홍길로 시작하는 녀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힌트에 보면 lik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완전히 일치하는 조건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걸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start with 같은 개념, 그런 개념으로 쓸 때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닉네임 다음에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부여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홍길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쿼리를 봤을 때 이 녀석 홍길 들어가 있는데 뒤에 퍼센트가 하나 있어요. 이 퍼센트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이 퍼센트 자리는 어떠한 값이 와도 돼요. 뭐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은 홍길로 시작하되 뒤에 뭐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퍼센트는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홍길로 끝나면 돼요. 그런 뜻이고요. 얘를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맨 앞과 맨 뒤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혹은 어딘가에는 홍길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러면 중간에 홍, 중간에 길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붙어도 돼요. 결과는 같죠.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쿼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날렸다면 이런 데이터는 못 찾아요. 왜냐면 홍이 먼저 와야 되니까, 길이 그 다음에 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like 검색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봤을 때 그럼 웨어절에다가 이퀄로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 말고
항상 like를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홍길 동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아도 어차피 다 같은 결과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like를 사용해서 검색하는 이 방식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안 써야 돼요. 왜냐? 애초에 그냥 이거 가지고 조건으로 연산을 하는 것과 like로 연산을 하는 거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서 얘가 느립니다. 이 이퀄 마크만 가지고 하는 녀석에 비해서 느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뭐뭐로 시작하는 혹은 뭐뭐로 끝나는 아니면 뭐뭐가 포함된 이런 식으로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조회수가 10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여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 셀렉트 from article 여기까지는 고정이겠죠? 자, 왜요? 자, 조회수 hit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10보다 커야 된다, 이상이다. 조건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55 이하라는 조건도 줘야 되죠. 자, where절은 우리가 and나 or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and가 쓰여야 돼요? or가 쓰여야 돼요? and가 쓰여야겠죠? 왜냐면 10 이상이면서 55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and로 엮어줄 거고 hit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55 이하 이렇게 쿼리를 짜줄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and는 줄바꿈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and나 or는. 자, 그럼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55랑 10을 포함한 이 사이의 녀석들만 나왔죠. 원래는 0, 2개, 100도 있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나오죠. 왜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쿼리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어떠한 특정 범위를 지니는 AND 연산자, AND를 사용하는 조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select 별 from article 그 다음에 where 자, hit 내가 지금 따져보고 싶은 어떠한 범위를 따져보고 싶은 컬럼명을 내준 다음에 between A and B 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between A and B 얘는 A와 B 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55를 넣으면 hit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10과 55 사이에 있는 결과를 똑같이 뽑아줍니다. 지금 얘랑 얘가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10과 55가 잘 나오는 걸 보면 우리는 이 between A and B라는 문법이 이상, 이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 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고요. 만약에 외우기 힘들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작성자가 무명이 아니고 라고 하네요. 그럼 조회수가 50 이하인 것만 자, 얘도 select 별 from article 그 다음에 where 자, 작성자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조건 이거는 닉네임이 무명인 애들을 찾아주겠죠. 근데 우리는 무명이 아닌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느낌표를 하나 붙여서 아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면 돼요.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바는 이퀄마크 2개가 같다였는데 DBMS에서 조건을 따질 때에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퀄마크 하나예요. 근데 같지 않다는 이걸로 동일합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ND 조건으로 엮어줘야겠죠? 그래서 조회수가 50 이하 그렇다라는 건 5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녀석을 찾아줘 라고 하니까 얘네 데이터가 2개 나오겠네요. 무명이 아니면서 조회수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을 찾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명이 아니고에 해당하는 아니에 해당하는 이 느낌표 이퀄 이 녀석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결과예요. 근데 이 표시는 부등호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이 표시, 이 마름모 같은 이 표시는 실질적인 의미는 같지 않다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같지 않다처럼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작성자가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인 게시물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select 별 from article 그 다음에 where 자 작성자 닉네임이 무명이거나니까 여기다가 무명을 찾아줘야 될 거고 그리고 5어로 엮어줘야겠죠. 그다음 조회수가 5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55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넣어준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조회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여기 조회수가 0이면서 닉네임이 무명인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조건 중에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조회수가 55보다 크거나 같지 않지만 얘는 0이지만 무명이랑 일치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둘은 닉네임이 무명이 아니지만 조회수가 55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겠죠. 자, AND와 OR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D, OR 개념과 동일한 겁니다. 둘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OR는 하나만 일치를 해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정답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DML과 DDL 좀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웠던 쿼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앞으로 뭐 만들 거냐? 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였다면 이제는 JDBC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 거고요. 이것도 기세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게시판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원래 만들었던 거에 데이터베이스 배웠던 개념을 적용시켜서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SQL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거란 얘기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JDBC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냐면 자바에서 DB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는 녀석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 DBMS라고 하는 접속기가 필요했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금 XMPP라는 걸 설치를 해서 DB 서버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DBMS 접속기, 순수 접속기를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SQL YOG 같은 툴을 사용해서 좀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JDBC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작성해서 실제로 실행까지 시켜야 되죠. 그 실행도 자바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자바에서 실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DB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그렇게 접속이 된 상태라면 접속된 곧 그 DB 서버 안쪽에서 이 자바에 작성된 쿼리를 들고 간 뒤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서 이 안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넘겨준 쿼리를 여기서 실행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애가 JDBC라는 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JDBC를 얘가 뭔지 얘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얘를 알아볼 필요가 딱히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녀석의 활용법만 익힐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제가 적어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활용법만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프링부트 들어가서 웹 개발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식을 끝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고 눈에 잘 들어오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근데 그건 스프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순수한 JDBC 사용법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해 볼 거다. 그걸 사용해서 이제 게시판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게시판이 가져야 될 기능, 이거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만들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만 새롭게 변경될 거예요. JDBC를 활용하는 걸로. 자,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게 그 전에 만들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랑 다를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우리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처럼 이거 기능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시간을 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코드를 짜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코드를 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세 올려놓은 거, 혹은 제가 제공해드렸던 코드, 혹은 STS에 남아있는 코드, 이런 걸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 배웠던 기억, 더듬더듬, 이 강사가 코드를 이렇게 썼었지? 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거는 단기 암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코드는 암기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제가 문제 상황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하고 개발해 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리면 그냥 그 상황만 집중을 하세요. 제가 적어드린 키워드, 워딩, 뭐 상황, 이런 프로세스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기억이나 참고하는 자료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그 정답을 봐버림으로 인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귀중한 시간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니까 좀 하나 안내를 드린 거고, 이제 내일 수업부터 바로 프로젝트 만들고 기세 연결하고 코드 작성하고 이런 것들 또 한동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또 우리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